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왜 2025년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또 그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지난 6일 전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이때도 인사이트 제가 제시해드렸고요.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또다시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 알맹이가 굵은 테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유일하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국내 증시가 약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왜 강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의 흐름이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내년의 시장을 선반영하고 있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왜 높은지 바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봐야 하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얘네들은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코스피의 하방 압력을 높여가고 있는 주요 원인들이기도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는 코스피 시장 점유율 20%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업사이클이 대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축소될 수 있는 악재성 이슈가 올라온다면 당분간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국내 수출 경기 본다면 반도체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마켓 타이밍 자체가 안 맞았다는 거. 현재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24년 한 해를 반도체가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매크로 환경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굉장히 복합적인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변국 대비 많이 못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등이 나올 시점이 아니다. 반등이 나오는 건 오히려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대형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별도의 호재성 이슈가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선행성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즉 코스피 시장 또한 새로운 주도주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다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A100 그래픽카드도 가장 먼저 매입을 하는 회사죠. 그만큼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발에 가장 먼저 앞다퉈서 들어갔던 회사고, 이제는 2025년 이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들이 속속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움직임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에서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차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60분봉 1시간 기준 차트고요. 매일같이 저가 추세를 낮춰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하락 사이클이죠.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엔비디아가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상승 동력 또한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나스닥도 이 엔비디아의 상승이 엔비디아의 성장을 향후 5년간 선반영한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주도주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현재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고요.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게 국방부예요. 국방부에서 이 팔란티어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국방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고 전략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기업이고, 실제로 국방부의 수주와 더불어서 현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만 하더라도 무려
40% 이상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만큼 현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은 소리 소문 없이 아는 사람은 먼저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과 외인의 움직임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1월 한 달 내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는 크게 눈치를 못 챈 분위기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는 삼성이지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부터 일괄적인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11월 중순부터 반발 매수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삼성전자 또한 기관의 순매도로 집계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HBM 시장 글로벌 점유율 1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HBM은 추가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 사이클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은 이미 대부분 선반영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 국내 증시 안에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여드리면 현재 월가에서도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에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FCF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FCF 비율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잉여현금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잉여현금 자금이라는 건 기업이 세금, 인건비,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고정비용, 판매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기타 부수비용까지 다 떼고 기업에 남은 실질적인 이 금액입니다. 잉여현금 금액이 근데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팔란티어가 FCF 비율이 가장 높아요. 브로드컴,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한 번씩 들어본 회사들이고 빅테크 기업들이죠. 하지만 이 기업들보다 팔란티어가 잉여현금 흐름이 더 좋다. 내부적으로 이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FCF 비율이 전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없어요. 비현물을 판매하는 회사들이고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순수 100% 기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조그만한 마케팅 비용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들이 있겠지만 이런 걸 포함하더라도 현재 FCF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건 가장 결정적으로 비현물이기 때문이다. 얘들은 전부 다 기술료로 받기 때문에 FCF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팔란티어가 현재 그로 인해서 나스닥에서는 가장 높은 잉여현금 자금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FCF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현물 자산을 취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발 이후에 원가가 없는 사업이고, 개발 당시에는 당연히 초기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메타가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달려가고 있지만 실적만 발표할 때마다 떨어졌던 이유가 지출 비용이 너무 높았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얘네들도 AI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익화 모델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간 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게 세워진다면 그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는 가히 천문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FCF가 높은 회사들의 이점은 모든 악재와 호재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돈이 많기 때문이죠. 돈이 많은 회사는 악재와 호재 당연히 모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특징성은 보유에 당연히 이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기업의 밸류 대비 들고 있는 현금 자산이 많다면 조금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악재성 요소가 발생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2025년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현재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기업들, 이 하드웨어 기업들은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굉장히 탄탄하고 수출 경기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도 남아있고, 현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을 제대로 마켓 타이밍으로 인해서 탑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탑승하지 못했던 만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순환매는 더욱더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죠. AI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우주항공과 더불어서
드론 관련주로까지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관계사로 한컴 인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팔란티어와 사업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당연히 국방 사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고, 마음 AI와 솔트룩소 지금 알려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국내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최근에 움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수급 동향과 주가 추세, 대부분이 추세를 상방으로 전환시키고 나서 뚜렷한 조정 없이 다시 한번 추세를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씀을 드리고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같이 매매까지 들어가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되는 생방송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